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6년 동안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전에도 참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나라의 온갖 보물들은 또 인력들은 일본으로 이렇게 유출이 됐죠. 다 약탈해 가고 다 불바다가 되고 살던 집, 궁궐 다 이렇게 못 쓰게 되고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큰 변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그 DNA 속에는 그 임진왜란의 그 참혹함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율곡 이이 율곡 이이는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평소에 이렇게 군대를 두면 좋지 않다. 그 이유가 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숫자도 증가했어요. 근데 양반과 노비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과 부역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감당한 것은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이 농사도 짓고 변란이 있으면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디 궁궐을 짓는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보를 쌓는다든지 하면 나가서 부역에도 동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일반 백성들, 그 민중들의 삶은 아주 형편이 없어지는 거죠. 율곡 이이는 참 이렇게 직언을 했던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선조 왕에게 상소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선조는 나이가 어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소를 많이 하고 직언을 하다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전해져 내려와요. 율곡 이이가 썼던 글이죠. 국가의 참혹한 화가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위고 쇠약한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고 국맥을 상하게 하니 앞으로 다가올 근심과 환란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병들 기미를 본 이상 도저히 침묵을 지키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말씀을 올렸으니 직책을 뛰어넘어 말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참 멍청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의 그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입을 닫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전범국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단 지성이 이렇게 현명하지 않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 다른 견해에서 직언해 주는 것, 그건 그 나라와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만 대군이 뭐가 필요하냐? 1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고 지금도 부족한데 그 부담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율곡이의 그 10만 대군 양병설이 받아들여졌다면 불과 한 10년 후에 있을 임진왜란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변한 군대 하나 없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군대가 없어요. 고려 말기보다도 더하죠. 고려 말기에는 그래도 군대가 있었잖아요. 예,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청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와서 간섭하는 거죠. 이권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피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 문제를 반대한다는 그런 제 의견을 동영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지만요. 나라는 백성을 살피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세수가 그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를 어떤 이념 논쟁이라든지 그런데 자꾸 낭비하지 말고 또 자꾸 이제 어떤 일을 만들어서 디올백을 누가 놓고 가느니 가택을 침입했느니 공무를 방해했느니 자꾸 그런 어떤 공방으로 자꾸 정치 논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포인트를 둬야 될 민생이 빠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백이 생기고 그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것 토론하고 어떤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서 그 고뇌를 덜어주고 사회를 정화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정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공돈 25만 원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돈의 출처가 그 나라가 부강해서 국가 채무도 줄고 세수도 많고 그래서 남아도는 돈으로 그 25만 원씩 주신다면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또 부자 정치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실어서 그것을 좀 나눠주신다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통화량을 많이 팽창시키고 있고 그것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와서 시민들에게 대로 조금 말로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 쭉 보면.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 위기에 그 여러 증상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말해서 인기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주는 거 마다하겠습니까? 다 그건 뭐 그런 걸 따져. 우리 당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민주당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부강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문재인 정부 때에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해야 될 직원을 하지 않고 또 잘못하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구레이 담는 거 가듯이 넘어가면서 통화량을 이렇게 늘리면서 또 무슨 때가 되면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자꾸 나눠주면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자 부분을 지금 메울 곳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더 올릴 수도 없고요. 근로소득세를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근데 거꾸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고요. 수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세금이 잘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또 차입해오는 거죠. 그거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쇠약해지고 망국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증축하고 수리하느라고. 그렇게 또 화폐를 남발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제가 양심에서 제 영혼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떠나시고 또 조회량도 줄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 올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동영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에요. 평소에 인기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거 사두면 보관에도 문제가 있죠. 그거 이자도 안 나오죠. 그것도 사고 팔 때 그 세금도 내야죠. 그게 엄청나잖아요. 뭐 앞에 뒤에 하면 뭐 한 20% 가까이. 그러니까 금을 사서 최소한 20%는 올라야지 본전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금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그것도 개인들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1972년인가요? 닉슨 대통령의 그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그 10년 동안 금값이 아마 13배, 14배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을 투자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제가 전에요 민주당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또 강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또 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신다고 할 때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많습니다. 나눠주시면 받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게 존중하면서 그것도 뻔한 거니까 그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요 싫어하지 마시고 그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잘 말 안 해요 이런 부분을.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점수를 따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잃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어떤 좀 정쟁, 서로 혐오하고 싸우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요. 물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 만구의 역사를 보면 양만사회가 분열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피폐해졌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정교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재난, 변란이 올 때 군대가 없는 거죠. 혹독하게 망하는 거죠. 전쟁도 없고 앞으로 어떤 변란이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잘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잘 부국강병을 위해서 사용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께서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기업은 지원을 해주고 근데 뭐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장문으로 댓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길게 쓰시고 그래도 참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견해 차이는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한 가정에. 근데 잘 되는 집은요. 힘을 저축합니다. 무한한 힘이 원래부터 있으면 되죠. 미국처럼 달러를 막 찍어내서 무한정으로 찍어내도 그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뭐 그러면 그래도 되죠.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정으로 볼 때 뭐 형은 잘만한데 형은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 어디 가라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 한 25만 원, 100만 원 주는 거 그게 뭐 안 돼요. 형은 더 많이 갖다 쓰는데 그 논리예요. 근데 그렇게 뭐 형에게 많은 지원이 가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동생이
그럼 뭐 먼저 잡아쓰는 게 임자 아니에요. 뭐 근데 그 집에 살리며 계속 돈을 꼬아와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자를 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겁니다. 그 집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 형이 더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갖다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같이 퍼먹다가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요.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교통사고건으로 공무원 부패건으로 이렇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통영경찰서가 허위공문서를 발행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보험 사기를 쳤어.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꿔서 해먹다가 뒷덜미가 잡혔어요. 물론 제가 뒷덜미가 잡혔다는 건 제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을 제가 외부에다가 멀리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와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는 남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많은 증거들을 동영상에 게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중 씨 가수 음주 뺑소니로 구속이 됐죠. 강남경찰서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인기 가수인데 그래도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조사관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셨던 그 판사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고 김호중 씨는 처벌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법을 집행할 때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본건에 있어서 제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제시했습니다. 왜 멀쩡한 블랙박스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3개월을 숨기면서 보여주지 않고 저희를 가해 차량으로 씌웠습니까? 근데 그게 한 1년 돼서 23년 6월 달에 그 영상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교통조사실에서 그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상대방 차가 저희 차를 앞지르게 했어요. 사고 직전에.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 추진력으로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는데 그 장소가 구부러진 길이고 앞지르기 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22조 4항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잔치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음주를 그 앞지르기의 원인으로 진술했습니다. 저 차는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운전자가 그 이후로 사고음 2조치하고 뺑소니 쳤다. 근데 그 원인은 잔치집에 갔다 왔으니까 술을 마신 것 같다. 조사해달라 이러니까 다 무시했습니다. 제 말을. 그리고 저희 차가 뒤에 있었고 처음부터 아반떼 차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뒤에 있는 저희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해서 또 그 차가 밀려서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해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황당무계하게 그렇게 계속 몰았던 거죠. 강남경찰서랑 달라요. 제가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경찰들, 모든 경찰서의 분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노고가 없다면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그 중에 부채도사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도사 아시죠? 내가 왜 부채도사라고 하는지. 부채도사, 옛날에 그 코미디가 있었어요. 숭구리당당 부채도사. 복채가 들어온 쪽으로 부채가 움직이는 거죠. 뭐 이쪽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복채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송치 안 합니다. 이쪽이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복채를 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냥 송치시키고 감옥 보내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호중 씨, 유명 배우인데 이렇게 매스컴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저희 이름 없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 법은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공권력도 공정하게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